안녕하십니까, 이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지금 그 현재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1000명의 목표에 거의 이제 도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4000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구글 유튜브에서 요구하는 4000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래를 커버도 하지만 그 커버하는 노래들의 이제 그 어떤 해설 뭐 이런 정도 이제 팝송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분들에 대한 노래도 이제 많이 부르게 되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언지를 드렸죠. 오늘은 그러면 그 방송하는데 왜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조금 콤비를 입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지금 잠시 후에 오늘이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불금인데 불금이라서 제가 무슨 한 잔 마시러 나간다기보다는 마침 오늘 성당에서 친구분이 결혼식을 합니다. 친구분의 아드님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차에 이렇게 옷을 한번 갖춰 입으면 이렇게 한번 화면에 동영상을 찍어 놓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일거양득이라 그러죠. 일거양득. 요새 사자성어를 많이 써가지고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데 일거양득이라 그럽니다. 양수겸장 뭐 이런 것도 있죠. 하여튼 이게 자꾸 그 한자성어를 사자성어를 잘못 쓰면은 저렇게 그 사회적으로 불이도 되고 그다음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혜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흔히들 우리 김동길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이제 엊그저께 작고하셨지만 그런 과정을 보면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의 지혜를 구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라든가 또 판을 바꾼다든가 이럴 때는 지혜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전략이라든가 지혜, 결국에는 이제 직관의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뭐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도 그 중에 무언가를 이렇게 뽑아내서 생활의 지혜를 쓸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생활의 지혜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조직에서 얘기하는 경영의 지혜, 경영의 눈 이렇게 저는 이제 늘 얘기하기를 경영의 눈으로 삶을 보고 조직의 운영도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막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브라보, 뭐 지화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 잠깐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양수겸장으로 오늘 이렇게 넥타이도 메고 외투도 입고 이걸 입고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런 김에 오늘 이제 방송 이렇게 한번 또 녹화를 제가 하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녹화하고 나가고 제가 이제 편집을 또 합니다. 편집을 해서 파워 디렉터라 그러나요? 파워 디렉터라는 그 편집 기능이 있어요. 그걸 하면 아주 활용도가 좋습니다. 파워 디렉터를 쓰면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문자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호도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분짜리를 3개 이어 붙이면 뭐 9분이 되겠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뭐 여러모로 이제 저는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아직 유튜브 초보이거나 또는 이렇게 노래를 하거나 이럴 때 단순히 노래만 듣기에는 좀 뭔가 이렇게 썰렁하고 이런 비어있는 듯하면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어저께 이제 콘텐츠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새롭게 떠오른 시장, 콘텐츠 시장이 커진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K-팝이 될 수도 있겠고 그 K-팝을 이루는 어떤 플랫폼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뭐 넷플릭스 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통신사, 그 다음에 OTT, 오버 더 탑 이런 얘기도 좀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IPTV 얘기도 나오고 케이블 TV 얘기도 나왔는데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의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자 이제 조금 들어가면은 자 조용필 선배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조용필 선배는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분의 노래를 한번 이렇게 딱 한번 뭐라 그럴까 커버 뭐 이렇게 불러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학창 시절부터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고교 시절에 조용필 선배가 처음 그때 돌아와요 부산항에 히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정이란 노래도 부르고
이어서 이제 많은 노래를 불렀죠. 제 그런 가운데 이제 몇 가지 발견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용필 선배 노래는 뭐 카테고리를 엮자면은 하나는 사랑과 눈물, 우정이라는 이런 인간 삶에 대한 그런 카테고리가 하나가 이제 나옵니다. 아주 뭐 눈물 얘기도 많이 해요. 눈물 속에 비친 그대의 눈물 뭐 이런 거 많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보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잠깐 제가 여기 메모를 좀 간단하게 해놨는데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성. 한강은 흘러간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오백년 이런 것도 한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그 정선아리랑도 있잖아. 아리아리 이쓰리쓰리 뭐 이런 거 보면은 한이고 그 지역의 정서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또 그 다음에 아리랑은 노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성을 하나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 노래를 보면 이제 장르별로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르별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바운스 그러면 힙합, 젊은이들이 힙합을 또 이렇게 차용하셨나, 그것까지 흡수를 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것도 흡수를 하시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팝 중에서도 슬로우 락이라든가 또는 뭐 슬로우 고고라든가 디스코 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울, 블루스, 그 다음에 이제 뭐 포크 기질, 그 다음에 트로트 기질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장르별로 이분은 다 총망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장르별로도 거의 그 가창력을 거기에 맞게 개발하고 연구하고 연주하고 그 다음에 편곡하고, 이 편곡도 이분이 대단하거든요. 이 편곡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곡이 나왔을 때 편곡을 누구에게 맡긴다기보다도 본인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베이스음을 어떻게 놓고 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야금이라든가 또 이런 거 우리 전통 그 악기를 어떻게 또 넣을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악기라든가 관악기, 그 다음에 기타, 일렉트릭 기타라든가 이제 그 전기 그 신사이저 이런 거, 피아노, 뭐 바이올린 이렇게 넣으면은 그게 이제 어쿠스틱 기분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은 상당히 강한 그런 다이나믹한 음악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야말로 다 이제 이런 섭렵을 했어요. 제가 이제 조용필 선배의 공연을 직접 가서 본 거예요. 이분의 그 공연은 뭐 TV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넘쳐요. 가장 많이 넘치죠. 곡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직접 가서 본 거는 킨텍스에 가서 이분이 직접 공연한 거. 그게 한 2, 3년 됐을까요? 2, 3년 됐을 거야. 3년? 킨텍스에서 공연을 하는데 정말 몇 천석이 꽉 찬 상태에서 돋보이는 그 위대한 탄생이 이제 이렇게 악단이 준비가 돼 있고 밴드가,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우리 조용필 선배가 쭉 올라가는 그 이렇게 장치에서 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소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듣는 이 음향 기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렇게 조종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주조종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요만한 그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조종을 해가면서 음을 계속해서 조종해가면서 악단을 지휘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일종의 옛날에 그룹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테고리로 제가 장르별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서별, 뭐 사랑이냐, 눈물이냐, 우정이냐, 뭐 이별이냐, 뭐 이런 것들로 구분하고 또 역사성이 있다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뭘 띄워놨냐면 조용필 노래 모음에서 한 32곡까지를 이제 여기 이렇게 올려놨는데 유튜브에 그걸 하나씩 한번 짚어가면서 보자고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럼 이건 카테고리가 어디에 들어?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건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정서적으로 어떤 사랑이라든가 그 연인 간의 마음이라든가 또 어쩌면 친구 간의 우정도 이제 여기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기도 하고 개인적인 자기의 정서가 그렇다는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겨울의 찻집은 사실은 1988년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직장을 다녔는데 그 올림픽이자 1988년도 올림픽 기간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막 거리에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되게 뭐 거리에서 매일 들리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이게 거의 명곡이 돼가지고
각종 그 노래 차트라든가 또는 경연대회 그야말로 노래를 한번 해보는 사람은 바람 속으로 이거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그러니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이 고소절에서 사람들이 이제 매력을 느낀 것이죠. 많이 거의 시적인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래서 많은 연인들이 눈물과 사랑과 그것 때문에 이 노래를 좋아하면서 클래식한 그런 그 무대에서도 많이 불려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킬라만자로의 표범. 자, 킬라만자로의 표범은 아시다시피 앞에 이렇게 쭉 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읽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읊는 부분, 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렇게 그 얼음 산에서 쫓겨서 이렇게 굶어 죽은 빈센트 반 고흐를 마치 그 쓸쓸히 사라지는 그런 킬라만자로의 표범하고 비유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써서 이렇게 내레이션으로 깔기도 하고 노래도 했습니다. 예, 바람처럼 왔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일반 가수들은 이거 앞에 부분 외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모창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일종의 그 자기의 그 개인적인 그러면서 그런 위대한 그 화가와 자기의 그런 어떤 삶을 자기는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냐.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이제 메타포라 그러죠. 시라든가 이렇게 되면 은유를 한 거죠. 은유를 하는 곡으로선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창밖의 여자. 창밖의 여자는 이게 연속극 그 주제가였다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부를 때 가장 어려웠던 대목이 이겁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 부분에서 어려웠어요. 이거를 사실 학생 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라음인가 이렇게 되죠. 라음과 시음 이렇게 넘어갈 때였는데 그러니까 조용필 선배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G 마이너 코드로 해서 기타 코드로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그것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꽃피는 이렇게 나갔죠. 꽃피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연습을 수천 번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밖의 여자는 그 아주 극단적인 그 부분을 잘 소화해 내셔가지고 대공존의 히트를 했고 사실은 조용필 선배가 오늘날 그런 그 레전드가 되기까지는 이 돌아와요 부산항해 그 다음에 돌아와요 부산항해와 그 다음에 창밖의 여자가 큰 영향을 끼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 비련, 상처 이런 게 있는데 비련이란 곡은 비련이란 곡은 이제 최근에 김호중 씨도 이제 부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불러서 이분도 이 노래도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상처라는 노래는 이제 젖어 있는 두 눈 속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용필 선배가 이 노래는 이제 사실은 이제 팬들이 어느 날 이제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상처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잊고 있었던 노래가 바로 이 상처였다 부르는데 아주 훌륭한 노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림픽과 관계된 서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나 우정에 대한 노래죠. 고추잠자리 이거는 이제 모정에 대한 부분이죠. 모정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 또 그 당시에 나왔던 단발머리 이런 경우에는 소녀와의 어떤 정서. 이런 걸 보여주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도여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일편단심 민들레도 상당히 그 일편단심 민들레 이런 쪽으로 가면서 따다다다단 따따따 이렇게 되면 4분의 3박자도 나오면서 약간의 월츠 리듬에서 트로트 리듬이 나가는 거죠. 리듬 자체가 이제 디스코 리듬도 있지만 빨리 하면은 트로트 리듬이 들어가면서 이제 미워 그다음에 허공 속에 묻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미워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곡들은 어떻게 보면 장르별로 보면은 조용필 선배도 이제 트롯이 그래서 이제 옛날 노래도 많이 부르죠. 잘 있거라
떠나라 나는 간다. 그래서 대전 블루스도 부르고 한오백년도 이 당시에 불러서 그 이렇게 앨범에 수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가지 말라고 이런 노래도 불렀긴 하지만 그 리듬은 이제 디스코 리듬과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지만은 기존의 민요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의 우리나라의 그 트로트 곡을 본인이 소화해서 다시 이제 부르는 리바이벌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는 사이 큐 너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나가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큐 너를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은 피아노음이라든가 바이올린 리듬이라든가 바이올린 멜로디라든가 이런 클래식 악기를 좀 넣어서 이제 좀 약간은 이제 탈피를 하는 그러면서 조금 도시적인 정서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음악을 이제 소화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또 이제 뭐 여행을 떠나요라든가 뭐 이런 곡으로 해서 경쾌한 리듬으로서 미지의 세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정서로 또 이제 많이 발돋움을 하시고 확장을 하고 그래서 장르를 확장하고 가창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소재 사랑과 눈물과 우정을 또 바꾸고 그 다음에 역사성 있는 거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그야말로 그 조용필이라는 조용필이라는 사람은 그냥 한 가지 장르, 예를 들어서 트로트면 트로트, 그거 한 가지에 국한하지 않았다. 또 가사나 철학에 의해서 많은 사랑에 오로지 사랑만 울부짖고 눈물만 있는 그런 그 한국적 정서를 우정이라든가 자기 개인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승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갔다. 그런 것들이 그 후에 뭐 신승훈이라든가 이런 젊은 가수들에 의해서 김건모라든가 이런 가수들에 의해서 한 번 더 점프를 하고 그 위에 또 지나가서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BTS까지 또는 이제 걸그룹까지 이렇게 이어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가요사에 큰 획을 이렇게 걷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두서없는 쪼가리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 만약 저와 같이 지금 뭐 커버를 한다거나 또는 자기 자작곡이 있는 경우에 또는 이제 요새 그 케이블 TV나 이런 곳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막 노래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들 가시는데 그런 개념을 좀 가져볼 필요도 있다 이거죠. 예, 그것이 하나의 발전이고 가요의 발전이고 그다음에 콘텐츠의 발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식장에 가야 될 시간이 가까웠죠. 그래서 오늘 녹화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대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이 얘기가 어디로 튈지도 모릅니다. 조금 또 막 얘기가 이렇게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금요일인데 오늘 좋은 시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